안녕하십니까.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도수치료실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안면신경질환에 의해 발생된 안면마비 치료를 위한 도수치료를 급성기와 만성기로 나누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안면마비를 위한 안면재활치료의 하나인 안면도수치료는 그 목적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면마비가 생긴 지 6개월 이내에 급성기 및 아급성기 환자에게 안면 회복을 원활하게 촉진시켜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목적이 있으며, 두 번째는 안면마비가 생긴 지 6개월 이상이 된 만성기 안면마비 환자에게 흔히 생기는 안면 구축과 연합운동 및 안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안면마비가 생긴 원인에 따라 도수치료의 적용 시기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이번 영상에서는 안면마비 원인 중에 가장 흔한 원인인 벨마비와 대상포진이 원인인 람세이 헌트 증후군에 대한 안면도수 치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면마비가 발생 후 3개월 이내의 시기에는 안면 근육과 안면 신경의 재생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점은 환자마다 안면마비의 정도와 양상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각 환자에 맞추어서 전문가의 정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이번 영상 제작의 목적 특성상 가장 일반적으로 이 시기에 시행되는 도수치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시기에서 가장 큰 특징은 눈이 잘 감기지 않아 안구가 건조하고 시력이 떨어지는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입가가 쏠려 발음이 어눌하고 식사할 때나 마실 때 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안면 근육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유발되는 현상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자발적 움직임이 거의 생기지 않는 시기입니다. 억지로 눈을 감으려 눈 근육 이외 코나 입 주변 또는 목의 근육을 수축이 유발이 된다면 추후에 비정상적인 연합운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저희 치료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치료 방법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안면 마사지가 아닌 선택적 스트레칭입니다. 선택적 스트레칭은 안면 근육의 감각을 증진시킬 수 있고 근육 길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스트레칭은 안면 근육 하나하나의 근육 수축 방향을 고려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안면 근육의 해부학적 특성을 알면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인체의 다른 상하지의 근육과 다르게 안면 근육은 이완을 시켜줄수록 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론상으로 안면 근육은 다른 골격근과 달리 근방추가 없기 때문에 다른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시행하는 빠른 신장, 진동, 두드림 등의 재활치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연을 통해 선택적 스트레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손으로 머리끝을 고정하고 눈썹 방향으로 늘려주세요. 눈썹 안쪽을 고정하고 바깥쪽으로 늘려주세요. 눈 안쪽을 고정하고 넓게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늘려주세요. 눈 안쪽을 고정하고 눈꼬리 쪽을 바깥쪽으로 늘려주세요. 눈 안쪽을 위, 아래로 늘려주세요.
이후 근육들은 입안에 손을 넣어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엄지는 입안에서 잡아주고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 위에서 아래로 늘려주세요. 이때 입안에 넣은 엄지를 너무 강하게 하여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광대뼈에서 사선으로 늘려주세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늘려주세요. 턱에서 위로 늘려주세요. 건축볼을 고정하고 넓게 환측으로 늘려주세요. 반대 방향으로도 시행해 주세요. 중력을 이기는 방향으로 피부를 쓸어 올려 주세요. 얼굴에 힘이 없어 처지게 되는 피부를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합니다. 양손으로 환측의 쇄골을 밑으로 고정한 후 건축으로 고개를 돌리고 돌린 상태에서 뒤로 고개를 젖혀주세요. 이를 깨물고 스트레칭 시 더욱 효과적입니다. 간단한 표정을 해보며 이완이 잘 되었는지 얼굴 상태를 확인합니다. 아급성기 단계는 근육의 긴장도 상승과 안면 근육의 수축을 관찰할 수 있는 안면신경 회복 단계입니다. 이 시기는 도수치료가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손상된 안면신경의 재생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연합운동을 유발할 수 있고 비대칭을 만들어 환자분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가의 정확한 중재를 통해 완전 회복률을 높이고 후유증을 최소화하며 안면 기능을 최대화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저희 도수치료실은
신경근 재교육 치료를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경근 재교육 치료 테크닉 중 하나인 거울 운동은 이 시기에 가장 효과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운동 방법으로 실시간으로 자발적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거울 운동을 할 경우 억지로 다른 근육을 쓰지 않고 훈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환측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억지로 혹은 강하게 유발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신경재생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절되지 않는 움직임 유발은 뜻하지 않은 연합운동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시연에서는 복합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동작은 최대한 제외하고 필수적으로 분리 운동시켜야 하는 운동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시연을 통해 거울 운동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측 눈썹을 올리는 속도와 위치에 맞게 건측을 대칭적으로 조절해 주세요. 양측 눈이 끝까지 감길 수 있도록 환측 눈을 손으로 도와주며 감으세요. 환측 입꼬리가 올라가는 속도와 위치에 맞게 건측을 대칭적으로 조절해 주세요. 건측 입술이 과하게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며 환측은 손으로 도와 작게 발음해 주세요. 건측으로 입꼬리가 따라가지 않게 주의하며 환측은 손으로 도와 발음해 주세요. (3단계로) 나눠 진행해 주세요. 건측으로 입이 쏠리지 않게 환측에 힘을 주어 대칭적으로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오므렸던 입 모양이 변하지 않게 주의하여 바람을 볼에 넣어 주세요. 공기가 빠지지 않게 유지하며 입술 위, 아래, 양 볼로 가글해 주세요. 급성기와 아급성기는 환자의 신경회복 속도에 따라 적절한 운동이 중요합니다. 신경재생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과도한 운동은 건측의 발달을 초래하여 비대칭이 생길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루 20에서 30분 정도 상황에 따라 매일 혹은 격일로 정확한 운동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안면마비의 대표적인 후유증, 연합운동에 대한 도수치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